그리고 이제 역시 평창 하면은 오대산이고 오대산 하면은 월정사여서 제가 이제 월정사를 넣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역사학과다 보니까 월정사를 갈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강원도 지역을 갔을 때 꼭 들리는 사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월정사에 지금 저기 뒤에 있는 주전곽이 적광전이거든요. 네, 적광전 자리가 삼국유사에 나온 유일한 터가 좋은 곳. 네, 여기는 터가 좋아라고 한 유일한 곳이래요. 네, 되게 신기하죠. 이련 아저씨가.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월정사는 신라시대 때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만들었던 절이거든요. 여기 문수보살이 계신다고 해서 이제 유학께서 중국에서 유학하고 오시는 길에 여기에다가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신라시대 때 이제 정각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은 고려시대 때의 탑이에요. 그쵸. 저희가 이게 답사를 다녀보셨으면 알겠지만, 네, 신라나 백제시대 탑은 저런 게 없습니다. 네, 사각형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렇게 팔각, 이런 느낌이 난다면 다 이제 고려시대 때 거고, 사실은 이 팔각이라는 게 원에 가장 가까운 각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 완전함을 뜻한다고 해요. 그리고 우주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로로서도 완전함이고, 세로로 9층인 것도 역시 이제 9층이 완전함을 좀 뜻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완전한 탑이라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이제 잘 보이실진 모르겠지만 끝에마다 풍경이 달려 있어요. 네, 이 풍경이 바람 소리에 잘 이게 흔들리면서 풍경 소리가 나거든요. 이 탑에다가 풍경을 달아놓는 이유는 이 소리로 중생을 구제하는 거죠. 이 땅에 사는 중생들이 이걸 잘 듣고 이 불법을 들으면서 이제 구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풍경이 달려 있고요. 이 위에 상륜부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금색이었다고 해요. 금동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색이 발해서 네, 그렇게 돼 있는 거지만, 네, 어쨌든 이 팔각구축 석탑은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석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감도 있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뭐 9층, 10층 이렇게 탑 보시면은 다 거의 고려시대 때 석탑이거든요. 서울에도 원각사지 10층 석탑 이런 거 있고, 네. 아, 그것도 고려예요? 네네네. 그래서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월정사 탑의 좀 특징이라고 본다면 이 앞에 보살 좌상이 있는 거거든요. 기도드리는 분이 계신데, 원보는 지금 월정사 성보박물관이라고 월정사 가는 전나무 숲길 앞쪽에 있어요. 네, 왜냐면은 너무 그 풍화에 소실이 많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내부로 옮겼고요. 지금은 이제 그 모양을 본딴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게 이 평창 지역이라고 할까요? 여기가 옛날에 강원도 지역을 명주라고 했는데 명주 지역의 특징이었다고요. 탑 앞에다가 기도드리는 보살상을 두는 게. 아, 그 저도 저런 본 기억이 없거든요. 네네네, 맞습니다. 여기에서밖에 잘 못 봐요. 그리고 저렇게 잘 보존되어 있는 걸 보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시는 겸해서, 네, 새로운 뭔가를 구경하러 가시는 의미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월정사를 갔던 것일까요? 월정사 갔었나요? 갔었어요. 네, 계단 엄청나다는. 그건 상원사. 월정사에서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맞아요. 산행을. 맞아요. 월정사가 그런 맛이 있고요. 월정사는 그래서 규모가 작지는 않죠. 사실은 월정사가 고려시대 충렬왕 때 한 번 불에 탔어요. 근데 바로 중건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6.25 전쟁 때. 아이고, 맞다. 1.4.5태 때 강원도 지역의 사찰은 다 불로 태워버려야 된다고. 왜냐면은 적군이, 네,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 불태워요. 그래서 지금은 그 이후에 다시 지은 정각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쟁 나빠. 그쵸.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 탑만큼은
네, 고려시대 때 만들었던 원형 그대로의 탑이기 때문에 국보입니다. 네, 국보를 보시려면 역시 평창에서는 월정사 위에 상원사도 있지만 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원사는 작정해야지 가죠. 상원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멸보궁을 가는 게. 꼭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네. 그래서 이제 월정사 보시면은 특이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본존 불이 모셔져 있는 전각이 적광전이에요. 제가 예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대적광전, 적광전 하면 안에 비로자나불이 계세요. 원래는 진리를 탐구하는. 근데 여기는 석가모니불이 계시거든요. 이름은 잘못 붙인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다시 중건을 할 때에도 원래는 여기가 대웅전이었는데 이 문수보살이라는 보살님께서 원래 비로자나불 옆에 모셔져 있는 보살님이세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장률사가 여기 문수보살이 계시다고 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가고자 오대산을 오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수보살이 계신 전각은 역시 비로자나불 옆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비로자나불을 놔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제가 좀 이거는 잘 모르기는 하지만 무슨 화엄 쪽에서 어떠한 시기에 석가모니불하고 비로자나불하고 그 정신적인 합체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있대요. 네, 그래서 그 시기 때 만들어졌다고 해서 석가모니불 거의 이게 신라시대 때에 일단 창건 역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석굴암에 있는 석가모니불하고 똑같은 석가가 모셔져 있습니다. 모양을 똑같이 한. 네. 그렇게. 이거 정각은 그러면 6.25 때 탔더라도 그 안에 있는 불상은 그 신라시대 때 게 있는 거예요? 아니요. 완전히 다 새로 만들긴 했는데 네. 여기에다가 석가모니불을 모셔놨지만 이곳이 문수보살의 영향력이 있는 곳이다라는 걸 잃지 않기 위해서 이때 계셨던 스님께서 적광전이라고 이름을 네, 이름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복잡하군요. 네. 하지만 혹시나 또 저희의 이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께서 적광전은 다 비로자나불 아닌가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가끔 이렇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정사 같은 경우는 템플 스테이를 많이 하고요. 한 달 승려 체험 비슷한 걸 해요. 한 달짜리 출가 체험이라고 할까요? 머리도 깎나요? 네. 한 달짜리 체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인기가 많고 저는 템플 스테이를 했었거든요. 근데 원래 월정사가 좋아서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답사부장을 했을 때 첫 코스가 월정사여서 월정사를 정말 자주 갔었거든요. 그래서 월정사를 간 거긴 한데 월정사가 템플 스테이를 하기에 되게 좋은 환경이에요. 깨끗하고 단체 방사라고 해서 여러 명이 함께 자는 방사도 있지만 좀 조용히 있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개인 방사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 혼자 오신 분들이 따로 숙박할 수 있는 개인 방사, 안에 화장실까지 딸려있는 방사도 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머물다가 가시고 싶으신 분들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그냥 가만히 생각하고 사색하기에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템플스테이 꼭 종교적으로 나는 불교도 아니고 나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기도드리고 절할 때만 안 가시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되게 자유예요. 하지만 이런 불교 같은 경우는 개인의 수양을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 되라고 기도한다 보다는 내가 바뀌어야 되고 남 탓하지 말고 나부터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할 기회를 가지고 싶으신 분들이 저는 한 번쯤 템플스테이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하루, 3일, 일주일 이렇게 가능하니까요. 한번 오대산을 느껴보시고 싶으신 분들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 뭐가 좋냐면 새벽 3시인가 새벽 3시 반에 기상이에요. 일찍 자야겠다. 네. 근데 아침에 저는 막 이제 108배 드리고 나서
산책도 하고 마가목차도 먹고 그 시간도 너무 좋았고요. 그 스님께서 이렇게 법고라고 해서 절에 북이 있거든요. 법고를 연주해 주시는 시간도 있어요. 근데 정말 이 오대산에 아무도 없고 스님분들하고 이제 이 템플스테이한 딱 우리만 있잖아요. 밤에 굉장히 고요한데 그 법고가 울리는 소리가 정말 뭐랄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이 소리를 듣는다면 뭔가 깨달음을 진짜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교의 사물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연주를 하면서 연주 악기에 걸맞는 생물들을 구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법고는 땅에 사는, 뭐 음파는 하늘에 있는, 목어는 이제 바다 생물들, 그다음에 범종 같은 경우는 소리가 바닥 지하로 가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모든 사후 세계를 포함한 것들을 구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정사 보시면은 이제 월정사 가시기 전에 오대산은 전나무 숲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전나무 숲길을 가시는 것도 되게 좋고요. 걸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차 타고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기 전에 이렇게 성보박물관이라고 해서 이 월정사에서 나온 여러 가지 출토 유물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도하는 보살 좌상 또 보실 수가 있으니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월정사에서 차 타고 쭉 가시면은 상원사가 나옵니다. 자, 오대산의 상원사. 번뇌가 사라지는 길. 맞습니다. 되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시도해보지는 않았었는데 저희 선배들은 이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 겨울 답사 때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걸어서 다 의가 상했대요. 저런. 간단해지는 게 아니고 다들 의가 상해서 다시는 기익답사를 가지 않겠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이 상원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그 선동여왕보다 좀 더 아마 먼저일 것 같은데 성덕왕 때 신라 성덕왕 때 만들어진 절이고요.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 때 계속 이제 아마 세조가 단종을 죽이고 나서 아마 이쪽에 한번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좀 약간 죄를 참회하고 뭔가 도움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속리산도 가고 여기도 가고 많이도 가셨네. 그래서 여기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기 막 정각들도 잘 짓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종을 안동에 있는 종을 가지고 온 거예요. 성덕왕 때 만들었던 안동에 있는 종을 여기까지 가지고 와서 이 상원사 동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안동에 있던 건데 네. 세조 때 이쪽으로 옮겼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종의 그 모양이 굉장히 잘 유지가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종. 딱 누가 봐도 우리나라 종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 종, 일본 종, 우리나라 종 생김새가 굉장히 달라요. 네. 저 종 위에 달린 부분부터 해서 이 유두, 그 다음에 종의 모양, 그 다음에 우리나라 원래 종은 이렇게 밑에가 패여 있거든요. 네, 종 치는 곳은. 그것까지 다 그 삼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비교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워낙에 여기에 지금 조각이 되어 있는 것도 보존이 잘 돼 있어가지고, 상원사 하면 동종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기는 봤는데 그렇게 유명한 건지 몰랐어. 네, 가장 오래된 종입니다. 그리고 그 여기에 유두 한 부분이 빠져 있다고 해요. 이 튀어나온 걸 유두라고 하는데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 무거운 종을 안동에서 산을 넘어서 이고지고. 세조가 무슨 죄야? 세조는 자기가 나빠. 한번 들어봤어야 되는데 저거를. 이정재 나빠. 이제 상원사 같은 경우는 6.25 때 소실이 되지 않은 유일한 절인데요. 그러니까. 네, 이때 당시에 계셨던 스님께서
사실은 이게 군인들이 태우는 거 어쩔 수 없이 태우는 거잖아요. 태워라. 나도 같이. 내가 여기 앉아 있을 테니 어차피 나는 죽으면 화장당할 거니까 나도 같이 태워라 라고 했는데 도저히 스님까지 태울 수 없어서 남았다는 유래를 가지고 있죠. 사실 상원사 자체는 되게 작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볼 거는 없고요. 동족만 보시면 되고요. 상원사는 사실 이 정멸보공입니다. 정멸보공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자장률사가 오실 때 그 중국에 있는 오대산에서 부처님의 사리를 가지고 와요. 사리함에 모셔서.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이쪽에다가 안치를 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뭔가 바위 같은 데다가 넣어두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게 꺼내거나 하는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기 위한 정각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네, 사실은 힘들죠. 상원사에서 1시간을 걸어서 올라가는데요. 거기서 또 1시간? 네. 와. 상원사에서 1시간을 완전 가파른 산길이에요. 이야. 네, 그래서 가을 늦가을부터 봄까지는 올라가시지 않는 게 왜냐하면은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있고요. 제가 3월 30일 날 이 상원사를 갔을 때 폭설이 쏟아져서 정멸봉 올라가려다 못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갔을 때는 올라갔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봄 여름쯤 가시는 걸 추천드리는 건 역시 오대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 경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상할 각오를 하고. 네. 여기는 그래도 길지는 않거든요. 1시간 정도 힘들게 올라가면 되지인데 상원사랑 월정사가 한 그래도 10km는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 정도 돼요. 네. 한 3-4시간 걸어야 그럼 돼요. 눈길을 10km를 그냥 걷는 겨울엔 할 짓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상원사는 정멸보공까지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정멸보공이 별로 없거든요. 네. 정멸보공이라고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 지금 상원사 정멸보공 말고 정멸보공의 뜻이 뭐예요? 사리를 모셔놓은 전각이요. 그 뜻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부처님 사리가 모셔져 있는 데가 탑에 있잖아요. 몇 군데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정멸보공이라고 되어 있는 전각이 있을까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진짜 사리가 있는지는 확실치 않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빼먹었다고 말씀드렸듯이 오대산에는 조선 왕조실록이 모셔져 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불에 타 없어져서 의궤박물관에 가서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조선 왕조실록은 정말 그 뭐랄까요, 기록유산으로서는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그 중요성을 잘 일깨워주는 계기가 전주에 가도 있고 오대산에 가도 있고 역시 터가 좋고 의미가 있는 곳에 이런 것들을 두는구나. 그러니까 함부로 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대산은 그냥 가는 것만으로도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먹거리 쪽으로 한번 볼까요? 저희 메밀이 유명한 고장이기 때문에 꼭 이 식당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메밀집들은 다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어 보인다. 네. 뭐 이런 데는 되게 유명한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이 특이하다. 가벼슬. 그리고 여기 뭐 곤드레밥 같이 비벼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여기는 다 봉평 쪽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또 유년기에 H.O.T의 엄청난 팬이었기 때문에 네. 또 송어하면은 평창에 송어하면은 역시 토니안의 어머니가 하시는 선비촌. 네. 홍보, 깨알 홍보까지. 가야죠 여기. 네. 그래서 평창에서는 송어축제도 사실 겨울에 하잖아요. 그래요? 네. 몰랐어요. 그렇습니까? 제가 겨울축제는 안 넣어놨는데 겨울에 송어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네, 송어도 굉장히 유명해요. 평창 자체가. 그래서 드셔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저 회무침 채소는 어떻게 먹는지 꼭 확인하고 드시기를. 네. 콩가루에 섞어가지고. 콩가루에 초고추장 섞어가지고요. 그렇죠. 왜냐면은 송어가 아무래도 민물이기 때문에 흙내가 나요. 그 흙내를 많이 감화시켜주는 게 저 콩가루랑 초고추장이 섞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고마루는 조금 그 남쪽 아까 서남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남 쪽에 있는 가게인데요. 굉장한 노포예요. 네. 근데 이게 무슨 메밀죽밥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게 굉장히 되게 전통적인 맛의 느낌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메밀향도 되게 향긋하게 나고 그래서 여기가 전 너무 가보고 싶은데 제가 갈 때 그 접근성이 허락을 할지를 몰라가지고 항상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고 사실은 오대산 쪽에 오시면은 먹거리 마을이 잘 돼 있어요. 어디를 들어가셔도 산채비빔밥은 맛있습니다. 파전도 맛있고 네 그래서 뭐 실패할 거리는 거의 없고요. 사실 맛있는 곳은 진부 쪽에 다 있어요. 제 생각에는 정간해라는 메밀국수집이 있고요. 그러니까 슴슴한 메밀국수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딱 면이 봐도 메밀 함량이 엄청 높아 보이죠. 까마면은 메밀이 아니거든요. 색소를 섞은 거고 이렇게 약간 살짝 갈색 회색빛이 살짝만 도는 정도가 메밀인데 메밀이 뭐 많이 함유되어 있는 편에 속한다고 해요. 옛날에는 메밀이 뚝뚝 끊어져가지고 메밀 100%는 없다고 먹을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요새는 메밀 100% 면도 잘 나와요. 되게 그 원리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원리를 살펴보니까 뻥튀기를 만든 다음에 다시 갈아서 반죽을 하면 찰기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메밀 함유량이 굉장히 높은 집이고 이 집은 진부를 가면 항상 진부를 가면이라는 표현이라기보단 평창을 가면은 그래도 한 번쯤은 꼭 들리는 집입니다. 고바우 식당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제가 이제 어린 시절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부터 쭉 이쪽에 스키장을 가게 되면 혹은 강원도에 놀러 가게 되면 꼭 여기를 들려서 부모님이랑 같이 밥을 먹었어요. 이제 친구분이 소개해 주신 분인데 여기가 맛있다더라 해서 왔는데 한때는 여기 보이시는 밀면이 있죠. 비빔밀면하고 지금 물밀면만 팔았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어렸을 때는 만두를 손수 빚어주시고 칼국수를 손칼국수를 해주셔가지고 그 맛에 갔는데 약간 뭔가 유명해졌나 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주인분들께서 너무 힘드셔가지고 밀면만 하시다가 최근 블로그를 찾아보니까 다시 만두랑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제분이 하실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여기는 진짜 만두 맛집이거든요. 손만두 맛집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들려서 그러면 진짜 평창의 시골 맛이구나 라는 걸 느껴보실 수 있는 딱 시골집이거든요. 그리고 진부에 이거 아니더라도 되게 유명한 한식집 부일식당이 있고요. 뭐 이렇게 해서 진부장 같은 경우에도 3일이랑 8일에 장을 서기 때문에 한번 저는 또 큰 장이니까 구경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공평장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오늘의 평창 이야기는 이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풍성하십니다. 먹으러 가야 되겠어. 풍성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여기는 정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곳을 한꺼번에 가시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짤막짤막하게 전 당일치기로 그냥 갔다 와도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트레킹하러 하루 뭐 그냥 절만 보러 하루 뭐 아니면 레포츠 하루 즐기고 그냥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숙박료를 아끼는 대신에 뭔가 체험을 많이 해볼 수 있는 서울이랑 근접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추천드리고 아니면 바닷가 놀러 가실 때 바닷가만 보기 좀 지루하실 때 가시는 길에 가는 코스로도 추천을 드리거든요. 저는 실제로 2박 3일 갈 때 밤까지 평창에 있다가 밤에 다시 뭐 속초나 강릉이나 양양 쪽으로 옮겨가서 숙박하고 다음날 바닷가에서 놀기도 하거든요. 그런 코스로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도 풍성한 평창 이야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